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비욘디에서 호흡기 특집, 여러분들이 원하는, 폐가 원하는 필수 영양소와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먼저 들어와 주셨는데요. 혜은님, 원희님, 살구사랑님, 지혜님, 프리시아님, 희준님, 미영님, 원희님, 미나님, 민영님, 민재님, 영투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그동안에 제가 질환에 대해서 주로 해왔던 거와는 약간 동떨어진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호흡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장기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뭔지 혹시 다 아시겠죠? 오늘의 주제가 폐이기 때문에. 자, 폐라는 우리의 장기는 굉장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아주 독특한 장기입니다. 이 폐라는 장기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의 일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의 폐는 단 하루에 무려 2만 번의 호흡을 합니다. 하루에 2만 번의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폐가 하루에 2만 번이긴 하지만 심장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뛰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장도 굉장히 힘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폐라는 장기는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외부에서 그냥 공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바이러스, 미세먼지, 세균, 결핵균, 곰팡이 이런 외부와 직접적으로 우리 인체가 노출이 되는 그러한 장기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폐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폐는요. 공기만 갖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폐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으로 유지가 되는 장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숨만 쉬면 폐는 유지되는 게 아닌가? 라는 오해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폐의 구성 단위인 폐포, 기관지, 또 호흡 근육, 또 면역세포 이런 우리가 폐에 있어서 호흡기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들은 구성 요소들은요.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먼저 망가집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식의 전환의 첫 번째 타이틀 폐는 숨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가 주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의 폐는 무엇으로 유지가 될까요? 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폐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식사는 위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식사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호흡기의 폐에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섭취하는 식사 중에서 중요한 것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폐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또 하나 편안한 마음까지도 우리의 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영님, 2만 번.
그렇죠. 네, 영투님 건강한 폐를 갖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다 2만 번에 상당히 좀 놀라시는 예, 그런 이제 표정이신데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폐는 1분에 약 1분에 12회에서 한 18회 성인이 그 정도 쉬기 때문에 약 2만 번의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청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숨소리를 듣는 의사죠. 저친성님은 숨소리를 듣는 의사인데 한 30년 동안 이제 환자분의 숨소리를 들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좀 신선하고 아주 좀 유익한 그런 식사, 그런 요소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선홍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유선호 환자님,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항상 건강하십시오, 유선홍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선홍님의 건강을 제가 기원합니다. 자, 폐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탑 6.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비온 뒤는 우리가 계속 방송이 다시 보기가 되니까 다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 폐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6개가 과연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첫 번째가 여러분, 폐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의외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폐에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기둥.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폐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것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건 혈관에 좋은 거 아닌가? 심혈관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워낙 유명한 또 이 식품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메가3가 우리 폐에 일으키는 염증을 조절해주는 아주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혈관뿐만이 아니라 폐에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좀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바이타민 D입니다. 바이타민 D. 바이타민 D는 뼈에 좋은 거 아닌가요? 골다공증일 때 뼈에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이렇게 복용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바이타민 D는 우리의 뼈와 또 골다공증 이런 게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폐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폐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의 사령관이다. 총면역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도 폐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바이타민 D도 잘 섭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폐에 좋은 거는 이제 항산화. 항산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산화가 일어나거든요. 산화가 일어나는 거를 막아준다. 그래서 항이 이제 저항하다, 막다 이런 뜻이잖아요. 항산화 물질이 포함된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예, 요것들이 이제 우리 폐에서 특히 폐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폐에 중요할까?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폐에 중요하나요? 여러분들 혹시 뭐 변비가 계신 분들은 뭐 마그밀 해가지고 이렇게 마그네슘이 포함된 약을 드시면 이제 설사 변이 묽게 나오고 이래서 마그네슘은 장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마그네슘이 우리의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단백질, 오메가3,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E, 마그네슘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다 잊고 사는 것 바로 물입니다. 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수분의 섭취는 건강한 폐와 기관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지금 들고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건 단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원래 폐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까맣게 찍혀야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양쪽 폐가 다 하얗게 돼 있어요. 한 부분만 하얀 게 아니라 양쪽의 폐가 완전히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평소에 폐 건강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고 굉장히 많은 석탄가루나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나 굉장히 많은 세균, 곰팡이에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우리의 폐는 이렇게 자기의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강의했듯이 우리의 폐는 사실은 초반에는 우리에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폐라는 장기는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없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 폐가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벌써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폐가 아무런 증상을 보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폐를 잘 보살피고 우리의 폐를 아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폐를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가 이렇게 까매야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왼쪽 폐거든요. 왼쪽 폐 아래에는 단순 흉부 사진만 봐도 이렇게 허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설량 시트를 정확히 알기 위해 찍어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허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 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인 폐포 안에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다 죽은 장렬하게 전사한 백혈구의 시체, DNA의 찌꺼기들, 세균들, 액체들, 고름들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여기 폐를 싸고 있는 흉막까지 지금 침범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폐 자체는 통증 기관이 아니지만 폐를 싸고 있는 흉막, 폐를 보호하고 있는 흉막은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폐렴이 되면 환자분들은 숨을 쉬기도 힘들고 열도 당연히 많이 나고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폐렴의 원인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바이러스, 폐렴, 곰팡이, 결핵균, 비결핵 항상균,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폐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균이 폐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의 염증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드시고 특히 폐에 좋은 음식을 잘 드시고 충분한 물도 잘 섭취하셔서 폐의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기관지의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단백질이 폐에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폐에 필요한 단백질 식사에 핵심 5대 원칙이 있습니다. 핵심 5대 원칙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은 아주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건 아니고요.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들, 특히 COPD나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섬유화증이나 이렇게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5가지 원칙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소량으로 드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이게 단백질이 약간 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저작하라는 거죠. 씹는데 아주 좀 쉬운
그렇게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얘기와 일맥상통한데요. 배가 너무 부르게 과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 있고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배가 부르면 숨이 차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고 위장관에 가스가 차면은 이렇게 숨을 차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소량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음식 중에서 단백질 중에서 또 염증을 잘 유발하게끔 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염증을 유발하지 않게 최소화할 수 있는 요리법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녁 때 저녁 식사에서 이런 만성호흡기 질환분들은 반드시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단백질의 양은 약 킬로그램당 1에서 1.5. 많이 마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50kg라고 하면 50g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을 저녁 때는 꼭 섭취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죠. 폐에 좋게 드시는 섭취 방식이 있고요. 같은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폐에는 좀 좋지 않게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시면은 폐에는 좀 무리가 가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음식을 드실 때 같은 음식이라도 이런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삼겹살, 돼지고기 이거 드셔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삼겹살을 굉장히 이렇게 구이나 튀김 같은 걸로 튀김 요리나 삼겹살을 막 많이 구우면서 특히 직접 구우시면서 이렇게 삼겹살을 섭취하시게 되면 이런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삼겹살을 구울 때 나오는 연기가 다 미세먼지화 되어서 호흡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찌어서 삶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을 이제 권고드리고요. 한 번에 고기를 많이 먹게 드시면 이게 굉장히 또 위장관을 자극을 하고 위장관에 가스가 차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공복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단백질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공복에 영양제, 보충제를 좀 많이 드시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폐에는 좋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밥맛이 너무 없어서 식사를 잘 못 하시니까 그냥 단백질 음료만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도 폐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가 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호흡기 질환이 계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폐에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일까? 중요한 게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잘게, 자주, 부드럽게. 자, 세 가지 표로 말씀드렸죠? 잘게, 자주, 부드럽게 이렇게 드시는 것이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고 또 체중이 좀 안 나가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게, 자주, 부드럽게 이렇게 드시는 것이 폐에 아주 단백질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실 그러면 단백질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식품이.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것도 물론 여러분 오늘의 지금 강의는 20대, 30대 아주 건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념해 두시고요.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만성 호흡기 질환 있으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 식품이 달걀찜입니다. 달걀찜이 아주 좋고요. 두 번째는 두부, 순두부나 연두부가 아주 좋은 단백질이 되고요. 세 번째는 흰살 생선 있죠? 흰살 생선 구이가 아니고 흰살 생선찜. 우리가 생선이 등푸른 생선이 있고 흰살이 있잖아요. 흰살 생선찜이 아주 또 호흡기 환자들에게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되고요.
네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다섯 번째는 두유. 이러한 단백질이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단백질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 호흡기 질환이 계신 분들에는 이렇게 달걀찜으로 이거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점심을 안 먹어서 굉장히 이거 먹고 싶은데요. 또 달걀찜, 또 연어, 흰살 생선, 또 부드러운 채소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폐에 좋은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폐를 오히려 망치는 식사 습관이 있는데요. 폐는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고 뭐 채소가 좋으니까 과일이 좋다고 그러니까 야채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채만 드시는 분들은 특히나 기관지 확장증, 특히 COPD가 계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살이 더 빠지면 안 되세요. 살 찌우세요.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기관지 확장증 환자분들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살이 빠지는 질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사 소모량이 많아서 식사를 하셔도 살이 빠지는데 살이 빠지게 되면 호흡의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숨이 더 찹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시에서 내 폐를 지켜낼 수 있는 이 호흡 근육의 긴장성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주사를 놓고 아무리 좋은 항생제를 놔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폐의 성질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은 항생제를 30일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영양제를 12번 먹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폐에 원래 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폐가 이 돌아오르는 성질, 탄력성, 그게 살아나야 되고 이 폐 근육을 유지하고 있는 호흡 근육을 유지하고 있는 호흡 근육의 긴장이 살아나야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안 하시면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호흡 근육이 아예 긴장을 상실해 버려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단백질 많이 먹는 게 좋으니까 막 먹어야겠다. 한꺼번에 막 드세요. 이것도 역시 숨이 더 차게 되니까 말씀드렸죠. 잘게, 자주, 부드럽게. 뭐라고요, 여러분? 잘게, 자주, 부드럽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에는 원래가 찬 음식이 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튀김 음식도 역시 이 튀김 자체가 호흡기 폐에 또 염증을 잘 유발하기 때문에 안 좋죠. 또 물을 많이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이제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면 또 소변을 자주 본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연세 드신 환자분들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밤에 또 소변 보기가 좀 번거롭고 또 소변 보기가 불편하고 하시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폐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는 조금 불편한 그런 거잖아요.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폐가 망가지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더라도 수분을 이것도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주 조금씩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공개하는 제가 폐에 좋은 음식을 8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도라지, 생강.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도라지를 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도라지는 워낙 유명하게 우리가 기관지에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생강도 기관지에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산돌배가 있습니다. 산돌배.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산돌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배의 일종인데 하여튼 산돌배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가래를 완화시켜주고 기침을 감소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굉장히 폐하고 기관지에 좋은 음식이고요. 또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던 다른 뭐 영상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제 식품이죠.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은요 폐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폐의 염증을 억제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은 여기에 오메가3가 있기 때문에 또 염증을 줄여주고요. 마늘, 양파 여기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마늘, 양파도 우리가 뭐 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다만 이제 마늘, 양파를 너무 자주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장애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센 걸로 드시기보다는 약간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이제 좋고요. 사과하고 베리류는 이제 플라보노이드하고 안토시아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호흡기와 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제 녹차죠. 녹차는 뭐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이 녹차가 기관지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도 강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녹차가 굉장히 우리 폐에, 기관지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이제 식품, 산돌배. 이게 뭔가. 자, 산돌배가 뭐냐면요. 자, 산돌배는 원래는 우리가 최근 그냥 저 오늘도 지금 아침에 배를 먹고 왔는데요. 이 배보다 굉장히 작아요, 일단. 크기가 작고. 경진 귀요미님,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반 배보다는 작은데요. 껍질이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두껍고요. 이게 일반 우리가 먹는 배처럼 먹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떫은 맛이 많이 나고 엄청 시고 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먹는 일반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배처럼 그렇게 그냥 깎아서 먹을 수는 좀 힘든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뭐 어디 그 바다 건너서 오고 뭐 유라시아를 통해서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배입니다. 토종배. 근데 이 산돌배에는요, 루테올린이라고 사포닌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주고 가래가 많을 경우에 가래 배출을 좀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산돌배가 우리 호흡기가 안 좋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제가 지금 드리는 음식이나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필수 영양소,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산돌배 이런 음식들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료는 여러분 호흡기 전문 약이나 호흡기 전문 흡입제나 주사로 치료하는 것이고요. 치료제의 효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돌배가 바로 이렇게 생긴 게 산돌배입니다. 이 껍질이 일반 배보다 더 엄청 오돌토돌해요. 까칠까칠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 작은데 이런 산돌배들은 사실은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오던 그런 토종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돌배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산돌배는 사실은 현재 기능 효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아스파라긴산 알라닌 때문에 숙취 해소에는 아마 건강 기능 인증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에 좋고요. 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폴리페놀하고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해주고 기관지에도 좋고 피부에는 콜라겐 생성을. 박혜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큰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박혜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홍님 또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유선홍님. 거금을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선홍님도 건강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박혜민님도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배가 또 장 운동, 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준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돌배는 여러분 그냥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쓰고 떫기 때문에 못 먹는데, 그래서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돌배 도라지청이라고 해가지고요. 돌배와 도라지 꿀, 이것을 조합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이제 맛도 좋고 먹기도 좋고 우리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도 되고 그렇고요. 또 소불고기에서 이 돌베리 효소액을 양파, 꿀, 간장, 마늘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소고기를 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돌배 샐러드, 네, 돌배 샐러드라고 해서 또 양파, 마늘을 볶아서 이 올리브유와 돌배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고 여러분들이 잘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돌배를 이용한 요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시 보기를 돌리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어렵지 않습니다.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 폐 건강에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폐는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가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공기가 들어오면 폐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거의 이것이 상식처럼 이렇게 통용화되어 있어서 사실 호흡기 환자분들이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혈압이 있거나 특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이시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시고 이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거야. 이걸 먹으면 혈압도 좀 안 좋겠지? 또 심혈관 질환이 계신 분들도 이거는 혈관에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시고, 또 하나 유명한 질환 있잖아요. 통풍, 가우트. 통풍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풍에는 퓨린이라는 음식이 많은 걸 드시면 통풍이 악화되기 때문에 통풍 있는 질환을 가진 분들도 음식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천식이나 COPD나 기관지 확장증이나 뭐 폐렴이나 폐섬유화나 만성기관지염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당뇨나 뭐 통풍이나 이런 환자분들보다는 음식에 신경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폐라는 게 이게 공기가 들어왔다 공기가 나가면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다가 공기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폐라는 장기도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매일 먹는 음식으로 버티는 장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뭐 간식을 드실 때나 뭐 야채, 채소 이런 거를 드실 때 이거 폐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나? 이거 이렇게 먹으면 폐가 좀 싫어하는 음식이었나? 이런 것들을 또 요리를 할 때도 이렇게 요리하면 폐가 좀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음식을 또 조리하는 방법들을 선택하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성찬님 감사합니다. 레시피 김준호님 감사합니다. 네. 진정님 산돌배를 어디서 구할지요? 산돌배는 인터넷에 산돌배 치시면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지금 많이 다 실제로 지금 이 산돌배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 산에 야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를 막 따야 되고 뭐 산돌배를 따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토종적으로 재배하고 있던 배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청이나 또 도 같은 데에서 자치도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요. 호흡기 질환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호흡기 질환은 사실을 치료하는 거는 약하고 흡입제 주사입니다. 이게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산돌배, 도라지, 뭐 등푸른 생선 이거 치료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치료제는 내가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이 호흡기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약입니다. 흡입제입니다. 주사제입니다. 즉 이러한 전문 의약품들은
우리의 기관지와 폐포를 쫙 열어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문 의약품이나 전문 흡입제나 전문 주사제를 맞는다고 해서 내가 밥을 안 먹어요. 내가 단백질을 섭취를 안 해요. 내가 영양소를 아예 섭취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섭취는 우리의 폐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병든 폐를 살리는 거는 도라지나 가지나 사과나 산돌배가 아닙니다. 병든 폐를 살려내는 거는 여러분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폐를 살렸어요. 그런데 이 살린 폐를 살아있게끔 유지하는 것은 식사와 영양 섭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치료와 식사는 이것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만 우리의 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 이제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우리 비욘드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개인 채널을 오픈한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님의 숨결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고요. 여기는 진성님의 인공호흡기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하고요. 또 진성님의 브이로그를 통해서 저의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또 진성님의 FM 라디오 이야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가 최근에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희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또 그러니까 계속 제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이거 슬라이드를 바꾸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바꿨고요.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자님, 지금 게시판에 먼저 올라온 질문이 있네요. 저는 폐암 1A3 진단받고 한 2년 전쯤에 옆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원희님 감사합니다. 항암은 안 하셨겠죠. 이제 초기에 진단받으셨으니까. 근데 백혈구 수치가 늘 3,000대라고 보이는 거고요. NK 세포활성도 180점 떨어져 있고, 식사도 야채, 단백질 골고루 하고 계시는데, 비타민 D도 복용하고 계시고, 사이머신 알파도 맞고 계시고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혹시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먼저, 폐암이 걸리셨지만,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아주 일찍 발견하신 거죠. 조기 폐암으로 발견해서 수술로 저거는 완치가 된 거거든요. 항암 치료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면역이 좀 걱정이 되셔서 지금 환자분도 바이타민 D를 또 이렇게 복용하시고 사이머신 알파까지 복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식사로 또 폐 면역이 좋은 게 시금치, 케일,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요 강의를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섭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저는 담배 냄새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굉장히 민감해서 숨쉬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 폐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타인들은 전혀 힘들지 않는데, 담배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요, 어떤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질환이 아니고요. 그 기관지에서 이제 그런 담배나 자동차에 있는 유해 물질이 있잖아요. 그런 유해 물질들을 좀 예민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노출이 돼도
금방 알고 그걸 회피할 수 있으니까요. 프리자님 감사드립니다. 이명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희주님, 폐에 단백질이 필요하다니요. 제가 삼겹살을 자주 먹는데 기관지 확장증에 좋은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기관지 확장증이 계신 분들은 특별히 단백질 섭취를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주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도 좋고요. 소고기도 좋고 생선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삼겹살을 아까 제가 그 조리하는 방법 중에서 삼겹살을 막 굽고 구울 때 나오는 연기 이것만 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달 같은 거 하면 삼겹살도 배달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배달할 그 요리할 때 그 미세먼지에 노출이 안 되니까 삼겹살 좋아하시면 배달을 시키셔가지고 그 요리할 때 그 연기는 안 마시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살구슬아님, 정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메가3 약으로 복용해도 될까요? 오메가3도 최근에 뭐 영양제로 많이 나와 있고 보조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오메가3도 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복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민주님 감사합니다. 성찬님, 최근에 영양제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많은데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많이 있나요? 호흡기 질환 치료에 효과 있는 영양제와 건강보조 기능식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의 효과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 뭐 보조식품이나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거는 전문 의약품, 전문 주사, 전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치료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식사, 영양소들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들의 호흡기를 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절대로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식사는 없습니다. 네, 민주님 감사하고 최민호님 감사합니다. 크리스 이브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혜윤님, 마그네슘이 폐의 필수 영양소라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바이타민 C도 폐에 좋을까요? 비타민 C 폐에 좋죠. 왜냐하면 비타민 C가 폐에 좋은 역할은 바로 항산화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이제 한자 사자 성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드린 이 좋은 영양소들 바이타민 C를 예를 들어 볼게요. 바이타민 C는 이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폐에도 항산화가 좋으니까 성원님 감사드립니다. 항산화가 좋으니까 항산화 물질을 영양소를 엄청 많이 먹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화가 뭐라고 그랬죠? 산화는 이제 그 전문 용어를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리라디칼입니다. 프리라디칼이 뭐냐면요. 이 프리라디칼이라는 거는 나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리라디칼의 역할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외부에서 뭐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인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라디칼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하나도 없으면 죽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 프리라디칼이 산화가 많이 되면 그것이 또 오히려 폐를 공격하고 인간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해서 프리라디칼을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인간은 또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고 용량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바이타민 C든지 비타민 D든지 마그네슘이든지 아연이든지 뭐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냥 무작정 많이 먹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용량의 범위가 좀 넓긴 하죠. 음식이니까. 그래도 이 용량의 범위 내에서 드셨을 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 무조건 이거를 많이 먹어라 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김성호님, 저거 어디서 저런 거 구하죠? 넌 굉장해. 네, 김진호님 감사드립니다. 김성호님 감사드립니다. 네, 성찬님, 폐렴 예방 백신이 요새 많던데 효과가 정말 좋은가요? 여기에도 굉장한 오해가 있죠.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환자분이 폐렴에 걸렸어요. 그러면 환자분께서 저 폐렴 예방접종 맞았는데요. 자, 그런데 환자분 폐렴의 원인균이 녹농균이에요. 녹농균에 의한 폐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폐렴 예방 백신을 우리가 이렇게 홍보할 때 국가적으로나 뭐 홍보할 때 어쨌든 폐렴 예방 백신이다라고 홍보하거든요. 정확히는 폐렴 구균 예방 백신입니다. 현재까지 녹농균이나 폐렴 막대균이나 뭐 대장균이나 이런 균에 대한 폐렴 예방 백신은 개발된 게 없습니다. 폐렴 구균에 대해서만 지금 예방 백신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이 폐렴 예방 백신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맞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폐렴 구균이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입니다. 가장 흔한 균이고 어쨌든 연세 드신 분들이나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은 이 폐렴 구균에 걸리면 폐렴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맞아주시는 게 좋은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것은 모든 폐렴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에 대해서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폐렴 구균에 대해서만 예방이 됩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민규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몸에 진균이라던가 어떤 균에 감염되어 있어도 언젠가 폐렴으로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진균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돼서 사실은 우리 면역이 이제 싸움을 일으키거든요. 그 면역과의 싸움에서 면역이 이기면 진균이 들어오더라도 진균으로 인한 폐렴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모든 세균이 마찬가지입니다. 결핵균도 그렇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뭐 최근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A형 독감 바이러스, 모든 외부에 들어오는 균이나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과 싸움을 하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과 싸움을 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면, 우리의 면역이 지면은 그 질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김윤호님, 저희 어머니도 산돌배를 드시는데 산돌배를 먹으면 흡입제 치료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저러면 안 됩니다. 흡입제 치료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지금 호흡기 질환이 있다는 뜻이겠죠.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산돌배를 먹는다고 호흡기 질환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흡입기 치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정재희님, 산돌배를 이용한 음식 레시피 너무 잘 봤습니다. 산돌배 대신에 우리가 즐겨 먹는 배를 이용해도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우리가 현재 그냥 맛있게 드시는 배를 이용해도 당연히 이제 도움은 되나, 일반 우리가 먹는 배보다 산돌배는 조금 더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산돌배를 구하기 힘들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돌배를 이용하셔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혜연님 감사합니다. 자, 김다슬님, 진성님의 숨결 이야기 채널은 매일 방송이 되나요? 네,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은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진료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바쁘니까 아마 제 목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업로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화자님,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가가고요. 이화자님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산돌배가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산돌배와 도라지를 같이 복용해도 좋을까요? 네. 뭐, 여러분, 도라지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산돌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산돌배와 도라지도 같이 이렇게 복용하시면은,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뭐 좋습니다. 다만 조금은 약간은 뭐 이 곁 얘기로 드리면은 이제 기관지 확장증에는 저렇게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하자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COPD가 좀 심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저 조합은 살짝은 둘 중에 하나만 섞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2025 한 해도 이제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께 어떻는지 궁금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요. 다가오는 2026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 호흡기 건강을 더 잘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올해 저도 비욘드에서의 오늘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또 내년에 2026년도에도 비욘드에서 여러분들과 또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새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